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있던 젊은이가 발견한 새로운 세계 질서. 브렉시트 이후 몰락한 영국 여권과는 차원이 다른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가진 놀라운 파워. 어머니, 왜 이런 걸 지금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가족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정체성의 혼란. 직장에서는 배신자 취급을 받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갈등들이 일어나고 과연 그의 선택은 옳은 것이었을까요? 190개국 대 180개국, 단 10개국의 차이가 만든 인생 역전 드라마. 성공과 질투, 우정과 배신이 얽힌 현실적인 갈등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은 여권 하나가 바꾼 한 사람의 인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충격과 감동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최입니다. 28살이고 맨체스터에 있는 글로벌 IT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영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인 혼혈이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영국에서만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골치가 아픈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아시아 신규 시장 개척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저를 지명했거든요. 정말 기대했던 승진 기회였는데 첫 번째 관문부터 막혀버렸습니다. 문제는 중국 비자예요. 영국 여권으로 중국에 입국하려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행사 직원이 설명해주는 내용을 들으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최소 3주는 기다려야 하고 준비할 서류도 한 무더기예요. 재직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 여행 일정표, 호텔 예약 확인서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면접까지 봐야 한대요. 회사 동료인 마크가 옆에서 농담조로 한마디 던졌어요. 아시아계라서 쉬울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라고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마크는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겠지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아계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시아 업무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건 편견 아닌가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상사인 로버트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로버트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은근히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이 빠듯한데 비자 때문에 지연되면 곤란하다는 뜻이겠죠.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샌드위치를 씹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매번 장벽에 부딪혀야 하는 건가? 글로벌 컨설턴트라고 하면서 정작 글로벌하게 움직이기는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 걸 말이지요. 특히 브렉시트 이후로 유럽 출장도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아졌어요. 동료들도 EU 국가들 갈 때마다 추가 절차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세계화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경의 벽이 더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중국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국정란에 영국이라고 써놓으면서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어머니는 여전히 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국인들은 중국 입국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퇴근길에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승진 기회를 잡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여쭤보기로 하고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한국 음식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한 냄새지만 오늘따라 유독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식탁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비자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찬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 어머니를 둔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영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망설였다고 하시네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어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한국 여권을 가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계속하시는 걸 보니 정말 가능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 영국에 왔을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한국 여권으로 여행할 때의 경험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할 때는 한국 여권이 훨씬 편리했다고 하시네요. 이상하게도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 당장 한국 여권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가능성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면서 결정은 제가 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날 밤 침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 여권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검색해 보니 정말 간단했어요. 영국 여권으로 겪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들이 대부분 생략되거나 간소화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더 찾아보니 한국 여권의 위력이 생각보다 대단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검색을 했는데도 다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한국 여권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밤새 계속 생각이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노트북을 열고 여권 파워 랭킹이라는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여권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무려 190개국이나 됐습니다. 영국 여권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 여권도 한국보다 낮은 순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선진국의 여권이 가장 강력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뒤바뀐 세상이었던 거예요. 회사에 출근해서도 계속 이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자연스럽게 브렉시트 이후 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크가 지난주 독일 출장 때 공항에서 겪은 불편함을 하소연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EU 여권 라인으로 쭉 지나갔는데 이제는 외국인 줄에 서서 한참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제임스도 프랑스 출장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영국 여권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 여권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괜히 말했다가 이상한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오후에 로버트 상사가 제 자리로 와서 중국 비자 진행 상황을 물어봤어요. 아직 서류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일정이 촉박하니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시네요. 압박감이 더 커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한국 영사관 웹사이트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국적 취득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긴 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한국 국적 증명 서류와 제 출생 증명서 등이 필요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한국 여권으로 중국 입국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었습니다. 비자 발급 기간도 훨씬 짧고 서류도 간소화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도시는 무비자로 단기 방문이 가능하다는 정보도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때 어머니께 제가 알아본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는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서 영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중 국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였어요. 물론 나이 제한이 있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제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여권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여러 여행 블로그와 비즈니스 사이트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들의 여행 후기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여권이 거의 VIP 대우를 받는다는 글들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한국 영사관에 직접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맨체스터 시내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전화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서 직접 가보기로 한 거예요. 영사관 직원분이 친절하게 국적 취득 절차를 설명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복잡하긴 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한국 국적 관련 서류들, 제 출생증명서,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네요. 처리 기간은 대략 2달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중 국적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거였어요. 제 나이와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영국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영사관에서 돌아와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마크가 제게 다가와서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봤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왠지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오후 3시쯤 로버트 상사가 제 자리로 왔어요. 회의실에서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따라갔는데 상사의 첫 마디가 의외였습니다. 혹시 다른 국적을 고려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 영사관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알아보고 있다고요. 로버트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의 우려도 표현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영국 직원으로서 충성심이나 소속감에 대한 문제는 없겠냐는 거였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동료들이나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택인데 왜 충성심 문제로까지 번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사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와 자리에 앉으니 주변 시선이 더욱 부담스러웠어요. 마크와 제임스가 작은 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짐을 챙기는데 마크가 다가왔어요. 솔직하게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서 한국 여권을 얻으면 승진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아시아 프로젝트에서 특별한 이점을 얻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었어요. 마크의 말투에서 불만이 느껴졌어요. 공정하지 않다는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저는 단지 업무 효율성을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지만 마크는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요? 한국 여권을 취득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 인생이고 제가 결정할 문제라고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과연 이 선택이 제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될까요? 내일 아침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결국 한국 국적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제 업무와 미래를 위한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아침 일찍 어머니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어머니의 한국 가족관계 증명서, 제 출생 증명서,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서류들을 챙겨서 영사관에 제출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였어요. 영사관 직원분이 약 6주에서 8주 정도 후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기존 영국 여권으로 중국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회사에 돌아와서는 평소처럼 업무를 보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어제보다 더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에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에 평소 함께 식사하던 그룹에서도
미묘하게 소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인사팀 매니저인 사라가 제게 연락을 했거든요. 회의실에서 잠깐 면담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갔는데 누군가 제 이중 국적 문제를 인사팀에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회사 정책상으로도 직원의 국적 선택은 개인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어요. 누가 인사팀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 승진 경쟁을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 중 누군가겠죠. 특히 마크가 어제 보여준 반응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면담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마크와 제임스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시선을 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불편한 기분이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색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오후 내내 집중이 안 됐어요. 일을 하려고 해도 자꾸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나누던 잡담도 줄어들었고 저를 대하는 동료들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마크가 다가왔어요. 혼자 있을 때를 노려서 온 것 같았습니다. 마크는 저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같은 프로젝트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제가 특별한 이점을 얻는 것 같아서 공정하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는 거였어요. 마크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도 컸습니다. 제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배경을 활용하는 것이 왜 불공정한 일이 되는 건지 납득하기 어려웠거든요. 집에 와서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셨다고 하시네요.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종종 겪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제 선택에 확신을 가지라고 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결과로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복잡한 갈등으로 번질 줄은 몰랐거든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런 시선들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럽습니다. 드디어 한국 여권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처리되어서 6주 만에 받을 수 있었어요. 영사관에서 새 여권을 받아들고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2개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중국 출장이 다음 주로 확정되면서 바로 실전에 투입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중국 비자를 신청해 보니 정말 간단했어요. 영국 여권으로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차가 간소했습니다. 비자 발급도 3일 만에 완료됐어요. 영국 여권으로는 최소 2주는 걸렸을 텐데 말이죠. 이런 차이를 직접 경험하니 한국 여권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 출장 당일 히드로 공항에서 출국할 때부터 다른 경험을 했어요.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 출국 심사를 받는데 심사관이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가 진짜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 전용 라인이 따로 있었고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영국 여권으로 왔다면 최소 30분은 줄을 서야 했을 텐데 말이죠. 입국 심사관도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면서 환영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물론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해서 영어로 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런트 직원이 한국 여권을 보더니 더욱 정중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한국인 고객들을 특별히 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중국 현지 파트너사와의 미팅에서도 의외의 반응을 경험했어요. 제가 한국계라는 걸 알고는 더욱 관심을 보여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비즈니스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미팅 결과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고 추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어요. 물론 제 역량도 있겠지만
한국 여권이 만들어준 긍정적인 분위기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3박 4일의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잘 풀렸고 한국 여권의 실질적인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출근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마주했습니다. 로버트 상사는 성과를 인정해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한국 여권 덕분이라고 설명했더니 복잡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동료들의 반응은 더욱 차갑했습니다. 특히 마크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제임스도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뭔가 불공정한 일이 벌어졌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를 하게 됐어요. 평소 함께 다니던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성공했는데도 외로운 기분이 드는 게 이상했습니다. 오후에 사무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들이 신경 쓰였어요. 한국 여권을 이용해서 특별한 이점을 얻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들려왔거든요. 누군가는 페어플레이가 아니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퇴근길에 생각해보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회사를 위해 좋은 성과를 냈는데 오히려 그 성과 때문에 더 큰 갈등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성공이 독이 되는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겪었던 모든 갈등들의 근본 원인이 한국 여권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어젯밤 집에서 혼자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제가 회사에서 아시아계로서 항상 미묘한 차별을 받아왔다는 사실 말이에요.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한국 여권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숨어있던 편견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생각해보니 예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시아 관련 프로젝트가 나오면 당연히 제가 담당할 거라는 식의 기대, 제가 아시아 문화를 다 안다는 식의 추정들이 그런 것들이었죠. 마크나 제임스 같은 동료들도 악의는 없었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저를 영국인이라기보다는 아시아계 영국인으로 구분해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여권을 취득했을 때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겠죠. 점심시간에 용기를 내서 로버트 상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불편함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사도 처음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로버트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도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저를 다르게 대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로버트가 자신의 불안감도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브렉시트 이후 변화하는 세계에서 영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걱정, 그리고 젊은 직원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날까봐 하는 우려 같은 것들 말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이 각자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정체성의 혼란과 소속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동료들은 공정성과 경쟁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상사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후에 마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어요. 복사기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대화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마크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마크는 최근에 승진에서 몇 번 밀려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국 여권으로 특별한 성과를 내는 것을 보니 더욱 위축감을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던 거죠. 마크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동료였는데 그동안 경쟁 부분에만 집중하느라 동료로서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와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어요. 제임스는 처음에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도 변화하는 회사 분위기와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생각해봤어요. 결국 우리 모두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었던 거죠. 각자 다른 배경과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께 오늘의 깨달음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성숙해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갈등을 통해 더 큰 이해에 도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이제 알겠어요. 한국 여권은 단지 계기였을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내일부터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거든요. 글로벌 다양성 및 포용성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받았어요. 처음에는 의외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게 딱 맞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을 맡게 된 계기는 몇 달 전 회사 전체 회의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 때문이었어요. 다문화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것이 회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경영진이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공감해 주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업무는 정말 보람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일이거든요. 한국과 영국 두 개의 여권을 가진 경험이 이 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크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됐어요. 그는 지금 유럽 지역 프로젝트 팀장을 맡고 있는데 가끔 서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예전의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동료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얼마 전에는 마크가 독일 출장에서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이후 변화된 절차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렸거든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 협력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제임스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가 아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이면서 제게 조언을 구해왔어요. 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로버트 상사는 이제 제가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씀해주세요. 다문화적 배경이 회사의 글로벌 전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인정해주시거든요. 예전에 걱정했던 충성심 문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한국 여권을 활용한 아시아 출장도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싱가포르와 홍콩을 다녀왔는데 역시 한국 여권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동료들도 이런 장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맨체스터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세요.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보시면서 뿌듯해 하시거든요. 가끔 집에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해요. 아직은 서툴지만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서울에 있는 회사 파트너사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미팅이거든요. 한국어 실력도 조금이나마 늘었으니 더 의미 있는 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몇 달 전의 갈등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두 개의 여권을 가진 것이 이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가진 특별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한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가치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